자, 오늘 임용닷컴 유튜브 강의 전공음악 교과서 분석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께 보여드릴 교과서는요, 고등학교 천재 교과서입니다. 고등학교 천재 교과서를 저희가 두 번째 강의 교과서로 선정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같은 천재 교과서, 천재 출판사에서 나온 그 음악 감상과 비평 교과서를 보시면서 그 교과서는 상당히 그 교육과정도 그랬지만 감상과 비평이다 보니 내용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무겁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오늘 보시게 될 음악 교과서는 조금 더 음악 수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고 하는 음악 수업을 위한 교과서로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고등학교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 음악 교과서로 2단위 혹은 4단위 정도를 수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음악과 감상과 비평을 되게 2학년이나 3학년에 그렇게 큰 단위수를 배정하진 않지만 주로 수업을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지난주 강의보다는 조금 더 보시기가 쉽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교과서를 천재로 잡은 이유가 또 있는데요. 일단 차례 부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례 부분을 보시면은 이 교과서의 첫 챕터는 남촌이라는 예술가곡, 우리나라 가곡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 맘의 강물, 또 그리운 금강산, 뭐 이런 악곡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대를 사랑해, 이일리베디이죠. 까로미오 밴, 그리고 돌아오라 소렌토로, 이 세 개의 악곡이 아시는 대로 작년 서울의 2차 악곡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교과서 한 군데 이렇게 조로록 붙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겸사겸사 악곡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어지는 바로 다음 강의는요, 고등학교 금성 교과서인데요. 또 천재 교과서, 금성 교과서는 제제곡이 상당히 많이 겹치고 있어서 저희가 시간도 좀 세이브할 겸 보시기에 좀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래저래 이 교과서를 택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먼저 첫 번째 제제곡이기도 한 악곡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촌입니다. 저희가 몇 페이지 시작을 할 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과 내용학 교재, 작년 교재에 있었던 페이지를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교과서 그 알파벳으로 적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는데요. A, B, C, D, E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 찾으셔서 3번 페이지 24를 보시면 남촌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전제 교과서의 좋은 점인데요. 바로 옆에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른 책들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책들이 있지만 어떤 곡이든지 아니면 어떤 단원이든지 그 수업에서 반드시 해야 될 내용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습 목표의 가장 적절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명시적인 동사를 사용해서 뭐뭐 할 수 있다 하는 형태로 적어주어서 선생님들께서 학습 목표 잡기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라도 계신다면 천재 교과서는 2차 준비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교과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께서 남촌이라는 곡을 멀찍이서 이렇게 보시면 이 곡이 굉장히 할 게 많은 곡이라는 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사립학교 수업 실현하셨던 선생님들도 이 곡으로 많이 수업을 하셨다고 수업 실현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보시면 교과서 안에 뭐 시작하는 부분에 모데라토 칸타빌레뿐만이 아니라 포코, 비우모소, 몰토, 리타르단도, 랄렌탄도 등등 굉장히 악곡의 여러 가지 나타낸 말, 빠르기 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노래 부를 수 있다가 첫 번째 학습 목표이고요. 성부의 어울림을 살려서 부분 3부 합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곡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2부 합창이었다가 B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선 3부로 갔다가 다시 2부로 돌아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그런 성격을 찾으셔도 되겠고요. 악곡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요. 세도막 형식의 구조를 3부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앞곡에서 배우셔야 될 주요한 개념, 지도해야 될 사항들이 학습 목표로 아주 적절하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만 8개 출판사, 중학교에서만 2개 출판사에서 이 곡을 제재곡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학교 성한당 같은 경우에는 B플랫 메이저로 주고 있어서요. 이래저래 선생님들께서 보시기도 상당히 할 게 많은 교과서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멀리서 보시면 이 곡은 보시다시피 C 메이저에서 시작을 해서 네 마디 2개의 악구를 지나 완전한 종지 형태를 하나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B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나옵니다. B 부분에서 조가 분명하게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선생님들 보시면 A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2부 합창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B 부분에서는요. 꽃이 피는 하는 형태의 선율의 주고받기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형태들은 대위적이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화성적인 형태와 대위적인 형태, 즉 짜임새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악곡이 앞에 부분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되면 A 다시 부분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첫 빼고는 2부 합창으로 다시 돌아와서 노래가 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시간도 아직 있으실 때니까 요즘 같으면 그냥 하나씩 짚으셔서 엘토 파트도 한번 노래 좀 해보시고요. 나중에 수업 실연이다 뭐나 여러 가지로 얼마든지 출제돼도 이상하지 않을 곡이니까요. 좀 그렇게 확인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 잠깐 좀 보여드려야 될 진행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산 너머 남촌에는 있는 부분인데요. C 메이저에 라도미 화음이 나와서 6도 화음이고요. 화성 분석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 솔, 샵, 시레 이렇게 해서 6도 위에 5의 7 화음이 여기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솔, 샵, 시레파. 굳이 화성 분석을 해야 한다면 6도 위에 감7의 5, 6 화음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될 겁니다. 선생님들 이거 거기 말고도 화성 분석해 보실 만한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서요. 분석할 화성들을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좀 보실까요? 여기요. 나무로 하는 부분입니다. 나무로 하는 부분은 C 메이저인데 C, 레, 파, 라 플랫 화음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강박에 맞추셔서 이렇게 써주셔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솔, 시, 레, 파에서 1도로 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신다면 여기 어떻게 할까요? 선행음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C 메이저의 도미솔 화음이 나온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도미솔 C 플랫 화음이 나오는데요. 이 도미솔 C 플랫은 4도 위에 5의 5, 6의 형태 이런 형태를 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해서 화성 분석을 중간중간 좀 해보았고요. 뭐 화성 분석 제가 꼭 여쭤봐야 될 부분들은 퀴즈 같은 데다가 좀 내놨으니까 그것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보실 만한 화성 분석은 이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제가 퀴즈에도 넣어놓을 테니까 퀴즈 답도 공개를 할 테니까 한번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촌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개념은 지금 학습 목표 3개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다음 페이지 악상기호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보통 요즘은요 악상기호라는 말 대신에 나타낸 말, 빠르긴 말, 샘열인 말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나타낸 말, 빠르긴 말, 샘열인 말
등등이 지금 여기 조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뭐 너무 기본적인 내용에서 저는 안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못 갖춘 마디에 유의해서 지휘에 맞추어서 노래 불러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보시기에 금성 교과서에서도 이 얘기는 나오겠지만, 자,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배우시는 지휘도형이 어땠는지, 특히 대학교에서 배우시는 지휘도형이 어떻게 됐는지는 좀 판단하기 어렵지만요. 선생님들 그 애들 교과서, 중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는 4분의 4박자 지휘는 다운비트를 수직으로 긋고 왼쪽, 오른쪽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박을 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쪽을 in 이렇게 표현을 하고 out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up이라고 해서 네 번째 박자가 올라오게 되죠. 근데 이 곡처럼 4분음표 마지막 박, 네 번째 박이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강박에서 시작을 한다면, 강박 1박에서 시작이 된다면 저희는 네 번째 박을 예비박으로 잡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곡은 요 박에서 못 갖춘 마디가 시작이 되면, 못 갖춘 마디가 시작이 되면서 나올 곡이기 때문에 예비박을 세 번째 박에서 저어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예비박은 한 박 전에 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비박 주는 법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두막 형식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교과서에 이미 표시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저는 여기까지는 설명을 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대조적인 짜임새를 가지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 저희가 세도막 형식 혹은 3부분 형식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다음 곡입니다. 내 맘의 강물입니다. 내 맘의 강물은 출처는 이렇고요. 이 곡은요, 굉장히 많은 교과서들이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형태는 F 메이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E 플랫 메이저에서 준 교과서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음악 비상교육 형태도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오늘 다운 받으셨을까요? 제가 E 플랫 메이저로 되어 있는 교과서를 하나 출력을 해서 붙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한번 보시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악보를 드리는 기준은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것보다 좀 다른 조성의 악보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 주로 프린트를 많이 만들어 드렸고요. 또 보시다시피 이번 저희 교과서들이 거의 이렇게 반주가 없는 무반주 형태입니다. 그래서 반주가 있는 교과서, 옛날 교과서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옛날 교과서들에 반주 있게 주었을 경우에 어떻게 주었는지 한번 보시라고 드렸습니다. 이번 내 맘의 강물은 제가 F 메이저에 반주가 있는 걸로 드렸고요. 나중에 비상교육 할 때 E 플랫 메이저 있으면 반주 있는 걸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곡 역시도 형식을 보신다면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하는 부분과 RR이 맺힌 고운 진주알 하는 부분이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새파란 하늘 저 멀리 있는 부분이 앞에 부분하고 맥락이 닿지 않는 좀 다른 모티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B 부분으로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 말고도 종지를 보는 거는 어떻겠나 싶어서 선생님들께 종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하는 두 번째 단 첫 번째 있는 부분은 F 메이저에서 5도의 7화음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종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에 비해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똑같은 가사를 갖고 있습니다만 세 번째 단 첫 마디에서 생기는 종지는 F 메이저 1도 화음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요. 완전 전격 종지 형태를 취하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반종지와 전격 종지를 통해서 딱 끊어지면 하나의 악절이 끝났을 때 한 부분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분이 대조적이면서 충분히 긴 길이를 가지고 제시가 되었고요. 다시 A 부분으로 또 A가 완전한 형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세도막 형식이다 혹은 3부분 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 멀리서 한번 보시면서 그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만약에 이걸 가르치는 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곡이 아이들한테 정말 정확하게 잘 불릴 수 있을까? 어느 부분을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릴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이런 지금 가사가 붙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교사는 세디따는 표의 떠나 부분과 갔어 하는 부분의 부점의 리듬 차이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해서 가르쳐야 하고 이걸 개념적으로도 지도하셔야 될 거고요. 그런 그 여러 가지 지도 방안들이 필요할 겁니다. 손뼉치기를 하든 리듬치기를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든 말리듬을 붙이시든 하셔서 반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 곡은 가르쳐야 될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특히 세디따는 표와 저문표를 이해하면서 정확한 리듬으로 노래 부를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제시한 교과서가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3부분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든가 다른 앞에 악곡하고 똑같이 다양한 나타낸 말과 빠르게 말을 살려서 노래 부를 수 있다라든가 뭐 다양한 것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이 곡은 앞에 이미 그런 학습 목표가 2개가 나왔었기 때문에 특히 좀 주의해서 보실 게 리듬에 관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이렇게 해서 드렸고요. 제가 프린트 드린 것도 있고 하니까 혹시 화성 분석을 해보시고 싶으시면 아무래도 단선율에다가 화성 분석 하시기보다는 반주가 있는 게 편하실 테니까 화성 분석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운 금강산입니다. 그리운 금강산 역시도 작년도 교재 3권에 있습니다. 그리운 금강산은 그동안 참 말이 많았던 곡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교과서에 반주가 같이 붙어 있을 텐데 절대 쉬운 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교과서는 현재에만 돼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박영사는 A 플랫 메이저로, 미래엔에서는 A 메이저로,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 보고 계시는 교과서에서는 B 플랫 메이저로, 그래서 3개의 조로 적혀 있습니다. 실기 시험에도 곧잘 출제되는 곡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조의 악보들을 좀 보시면서 확인을 좀 해 놓으셔야 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에 다른 조성에서 나왔을 때라도 악보는 한번 다시 반주 있는 악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 곡은 워낙 유명한 곡입니다.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는 노랫말의 뜻을 살려서 노래 부른다라는 것을 학습 목표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세디따는 표, 16분 음표, 기타 등등의 많은 음표들이 들어있는 데다가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처럼 리듬을 처음에 이 노래가 자연스럽게 능숙하게 불려지는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없지만 초견으로 보거나 처음 듣는 친구들은 리듬이 상당히 헷갈릴 수도 있을 만한 리듬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사실 음악적으로 보기보다는 실기와 연관지어서 보셔야 되는 곡 중에 하나여서요. 한번 교과서 확인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밖에는 사실 드릴 말씀이 없는 곡이기도 하고요. 자, 님이 오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곡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교과서 대부분에서 님이 오시는지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G 메이저로 많이 악보를 실어 놓았습니다. 근데 G 메이저 악보가 매우 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과서들은 뭐 F 메이저로 나와 있거나 하는 교과서들도 좀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 이번 주 퀴즈에는 이 곡에 반주부를 붙여서 제가 화성 분석하실 만한 부분들을 좀 잡아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악보 본 김에 저랑 이런 거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G 메이저입니다. G 메이저에 지금 보고 계시는 코드 이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솔, 솔, 시, 솔, 라 이러면서 나오는 부분에 G 메이저 1도 화음이 될 겁니다. G 코드니까요. 그리고 D7 코드는 레, 파샵, 라, 도에 해당하는 화음인데요. 5도에 7 화음이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에 나오는 화음 좀 한번 보시죠. 강가르레 가를 나오는 부분이 A,
A7 코드에 분수 코드로 적혀 있죠. 베이스가 도샵인 형태입니다. 일단 A7 코드를 좀 적어 보겠습니다. A7 코드는 라, 도샵, 미, 솔, 즉 장단 7화음 형태가 반드시 맞아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A7 코드는 장단 7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라, 도샵, 미, 솔에 C 샵이 베이스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도샵이 와야 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들 이 라, 도샵, 미, 솔이 G 메이저에서 로마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성 분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솔라시도레, 레미파솔라 5도 위에 5에 7화음인데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라, 도샵, 미, 솔이랍니다. 도샵이 베이스로 오면 이렇게 적어주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다시 D7 코드가 나왔으니까 5도의 7화음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5도의 7이라고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강가를 돌아 1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쉬면서 잠깐 악구가 끊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 이 상태에서 저희가 하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건데요. 5도의 7에서 1도로 갔습니다. 즉 전격 종지입니다. 근데 그 전격 종지가 멜로디 라인에서 지금 C가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C가 나왔으니까 으뜸음이 아니라 삼음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불완전 전격 종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 전격 종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자, 저희 많이 하는 걸로 IAC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악구입니다. 달빛 먼 길 님이 오시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들께 유의미하게 제가 보여드려야 될 코드 이름들은 이런 것입니다. G 메이저죠. G 메이저의 A-7 코드는 말 그대로 라, 도, 미, 솔이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되면 2도의 7화음이 됩니다. D7 코드는 솔라, 시도레 5도의 7화음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하고 1도가 될 겁니다. 소프라노의 으뜸음 왔습니다. PAC라고 봐도 되겠죠. 완전 전격 종지입니다. 자, 앞에 있는 종지는 불완전 전격이라면 얘는 완전 전격 종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불완전 전격 종지 한번, 완전 전격 종지 한번 이렇게 나오면 악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악절을 이루고 여기는 간주를 한 다음에 다음 악구로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화음을 기억하세요. 대개 5도 앞에 이렇게 오는 화음들을 저희가 두 가지 이름으로 많이 부르는데요. 딸림 화음을 예비한다. 그래서 딸림 예비 화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딸림 예비 혹은 중개 화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딸림 예비 화음 혹은 중개 화음의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화성 분석하실 곳이 꽤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반주 붙여진 화성 분석하실 부분을 적어 놓은 것이 다시 퀴즈 문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 문제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대를 사랑해 베토벤의 너무나 유명한 가곡입니다. 그대를 사랑해가 이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뒤에 뭐 까로미오 밴과 도라우라 소렌토로까지 실려서 올해 서울 실기곡이 한 교과서에 조로로 붙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이 일리베디히는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만 10개 정도 비평까지 포함을 하면요 10개 교과서에서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교과서를 찾아보기가 더 힘들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 교과서에서 얘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올해 시험도 이렇게 나왔었죠. 원어로 노래 부르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발음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가장 원어에 가깝게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헷갈릴 때 선생님들께 저 천재 교과서가 상당히 좋은 가이드 노릇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보시면 이 곡이 F 메이저에서 시작을 하다가요. F 메이저에서 시작을 하다 간주를 거치면서 C 플랫이 떨어져 나간 C 내추럴 상태로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잠깐 다장조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장조의 형태를 잠깐 보이고 있다가 다시 금방 C 내추럴이 C 플랫을 달고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F 메이저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짧아서 이걸 전조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내림 마장조의 음계를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내림 나장조로 보신다면 B 플랫 메이저로 아주 짧지만 잠깐 한 악구 정도 만들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신다면 F 메이저에서 C 메이저, F 메이저에서 B 플랫 메이저 각각 5도 위로 올라갔다가 원조로 왔다가 다시 5도 아래로 내려갔다가 원조로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 교과서에서 지금 보셔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독일어 딕션 중요하겠고요. 이 곡은 조박금도 상당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곡이 굉장히 유명한 반주, 너무나 이렇게 음악하고 딱 붙어있는 반주가 있는 악곡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교과서들의 특징인데요. 2015 교과서들 반주 있는 악곡들이 별로 없어서요. 그래서 반주를 떼놓았습니다. 선생님들 받으신 프린트의 두 번째 페이지에 이힐리베 디히의 원래 반주 형태, 워낙에 많이 오랫동안 실려 있었던 반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주 맞춰서 한번 쳐보시고 또 반주에 맞추셔서 반주 형태까지 합치셔서 화성 분석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성 분석하신 것도 다시 퀴즈 문제 안에 들어있을 테니까요. 저희가 좀 같이 보면서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인터넷 강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한 곡 한 곡 분석을 하다가는 시간도 그렇고 보여드리는 거에 한계도 있고, 지금 막 책을 펴신 분들한테 여기 화성 분석하겠습니다 말하기도 되게 그래서 저희가 조금 문제가 될 부분들만 문제로 따로따로 빼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힐리베 디히 봐주시고 독일어 발성의 원리 같은 거 나온 것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어 발성에서 그렇게 특이할 것까지는 일단 없는데요. 독일어의 모음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 유명한 우물라우트가 붙어있는 변모음이 조금 특이하죠. 변모음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원리는 보시는 대로 A에다가 우물라우트를 붙이면 에의 형태를 취한다. 아와 같은 입모양으로 에를 발음한다. 오와 같은 입모양으로 에를 발음한다. 우와 같은 입모양으로 이를 발음한다. 그래서 위, 웨, 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것을 변모음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조금 독특하다면 독특한 발음이 있죠. 요런 정도인데 S 발음이 독일에서는 모음자 앞으로 왔을 적에는 Z 발음의 형태를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H는 단어 맨 앞에 있을 때만 발음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J는 E의 형태로 발음을 한다. V 형태를 보통 저희 보시는 것처럼 F의 형태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유명했던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이렇게 발음을 했던 게 바로 VON이어서요. 그 다음에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모차르트 이름이잖아요. 모차르트 이름이 요렇게 쓰는, 저희가 이거 당연하다는 듯이 볼프강이라고 많이 읽어왔으니까요. W자는 영어에서 V 발음하듯이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서 왼쪽에 있는 그대를 사랑해도 좀 노래를 불러보시고, 노래도 노래지만 반주 붙여서 한번 반주 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프린트에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태리 가곡입니다. 교과서를 아주 순서대로 다 가르치시는 선생님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곡을 정말 순서대로 이렇게 진도를 나가셨다가는 한 주는 독일 가곡하고 한 주는 이태리 가곡하고 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교과서들은 현재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 내 사랑 출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오 내 사랑은요, 거의 뭐 D메이저 악보들도 있고 D메이저가 실제로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YBM 감상과 비평, 미래행 교과서 등등에서는요, E 플랫으로도 악보가 나와 있습니다. 두 조로 모두 쳐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께 프린트는 E 플랫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반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D 메이저 반주 있는 악보가 교과서에 마침 실려서요. 프린트에는 E 플랫으로 되어 있는 악보가 실려 있으니까 두 곡 한번 다 쳐보시고 노래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 역시도 그 나타낸 말 빠르기 말 많은 건 뭐 당연하고요. 뭐 그 정도 이야기들 그리고 이태리어 딕션이 똑같이 적혀 있다라는 정도 뭐 그런 정도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성 분석이 돼야 된다면 특히 좀 복잡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 페이지에 멸심하라 하는 부분서부터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 포르타멘토라고 부르는 거 아실 거고요. 자, 그리고 화성 분석 일단 해보시기는 해야 되는데요. 화성 분석은 좀 해보시고 퀴즈에서 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이 부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크레디미엄으로 되어 있는 오 네 기쁨 나오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화성 분석을 해야 된다. D 메이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솔시레가 되기 때문에요. 오 네 기쁨 있는 부분에 오 그래 하고 있는 부분은 사도 포함이 될 겁니다.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을 화성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 하나만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라 도시안 미솔에서 5도에 7로 잡으시고 강박에 길게 나오고는 있지만 이쪽은 경과로 처리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인데요. 오 내 사랑, 오 내 기쁨 하고 나올 적엔 얘는 둘은 똑같은 것 같지만 오 내 기쁨에 나오는 이 화성을 분석을 해보면 시레파, 즉 6도입니다. 이 진행에서는 짧게지만 허위종지적인 진행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오 내 사랑 하는 부분에 이어서 오 내 기쁨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종지의 형태로 한 악구를 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허위종지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노래가 계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진행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 그 정도 화성 진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이태리어 발성은 다른 교과서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아오라 소렌토로입니다. 돌아오라 소렌토로는 다시 프린트로 악보를 하나 붙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악보를 프린트에 있는 악보를 한번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이 되게 특이한 곡인데요. 앞에 전주 나오는 부분은 메이저로 잠깐 시작을 했다가 마이너 화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대목은 마이너로 떠날 데가 없도다 하는 부분까지 마이너 느낌을 주고 있다가 중간에 다 있는 부분에서 플랫 3개를 띄워버려서 C 마이너에서 C 메이저로 갑니다. 그렇게 C 메이저로 가고 있고 이 곡이 끝까지 C 메이저로 보신다면 이 곡을 끝까지 C 메이저로 보신다면 사실 어디서부터냐 하면요. 나는 홀로 사모하여 있는 부분부터인데요. 선생님들 여기 그냥 멜로디만 보셨을 적에는 도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느낌이 없으시겠지만 화성 코드 잡아 놓은 거 보시면은 A 플랫 메이저 코드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반주가
라플렛 도 미가 붙는다는 이야기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차용화음이 사용이 됐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희가 6도에 이렇게 플랫 단어 차용화음 기억하시죠? 이런 화음들이 사용이 되고 그 뒤에도 지금 보시면 도레 미 플랫 붙어 있고요. 실제로 붙어 있는 코드들의 이름들도 C 마이너 코드가 사용이 된다든가 하는 식이어서 또 중간에 제일 밑에 단 보시면 라 플랫까지 사용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차용화음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화성 분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이것도 퀴즈에 넣거나 아니시면은 저희가 다음 주 자료에라도 넣어 놓을 테니까 선생님도 화성 분석하셔서 한번 맞춰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악곡이 되게 평범해 보이는데 갑자기 반주까지 놓고 보시면은 꽤 다르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저희가 반주 있는 상태로 해서 자료방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화성 분석한 것 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거를 그대로 두시는 것보다는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 좀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방 활용을 좀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 솔레미오, 오 나의 태양, 여기 이 교과서는 나의 태양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페이지 출처는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곡은 특히 저기 가서 하겠습니다. 저 금성 교과서 가서 하겠습니다. 금성 교과서가 반주까지 붙어 있는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주 있는 교과서에 가서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악곡을 좀 보여드릴게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해서 주드부라는 악곡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불어입니다. 그리고 작곡가가 사티, 에릭 사티이고요. 조금 무리가 아니실까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이 곡은요. 고등학교 교학사하고 지금 보고 계시는 천재 두 개 출판사에만 딱 있는 아주 흔하지 않은 곡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얘는 지금 밑에 나온 딕션이 불어 딕션까지 하시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말로 가사를 좀 익혀 놓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어 딕션은 지금 적어 놓으시기는 했는데 실제로 노래 부르기가 그리 쉽지는 않아서요. 그냥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악곡이 되게 흔하지 않은 악곡이어서 드리기는 했는데 이 곡은 그리 뭐 말씀드릴 만한 뭐는 없는 악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티의 작품이고요. 밑에 보시면 인상파 화가 수잔 발라동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뭐 정도까지 외에는 그리 드릴 말씀은 없는 곡입니다. 그에 비해 옆에 있는 샹젤리제는요. 샹젤리제는 일단 악보만 잠깐 보십시오. 이건 출처 안 드리겠습니다. 샹젤리제는 중고등학교에만 한 15개 정도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어느 교과서에서 보셔도 보실 거라서 저는 오늘은 이 곡은 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울게하소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게하소서 3권의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곡도 실제로 지금 보시면 저기 금성 교과서에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금성 교과서에서 보시는 것도 보시는 건데 자, 악곡이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먼저 A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부분이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B라는 부분 나온 뒤에 D.C 하면서 다카포를 주고요. 다카포를 주고 그럼 다카포니까 당연히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노래를 부르는 형태로 되어 있을 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곡은 지금 악보에 제시된 것은요. 조표가 없습니다. 즉 C 메이저입니다. 그래서 C 메이저로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B 부분이
A 마이너로 가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사도 고통의 끈을 뭐 이러면서 나오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악보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보시기에도 아, 이거는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A 부르고 B 부르고 다시 A로 돌아가는 곡이구나 라는 거를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악곡이다 라고 하는 거를 금방 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교과서에서도 설명이 나오고 도대체 이렇게 되어 있는 악곡을 뭐라고 부르느냐? 다카포 아리아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카포 아리아라고 부른다. 다카포 아리아는 바로크 시대부터 나타났던 오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아리아는요, A 부분을 부르고 B 부분으로 갔다가 당연히 A하고 B는 좀 대조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 이 곡처럼 A가 C 메이저라고 하면 B는 A 마이너 이런 식으로 해서 대조를 좀 이루게 만들었고요. 그렇게 대조를 이루게 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A를 노래를 부르는 형태로 되어 있는 아리아입니다. 물론 이 다카포 아리아는 바로 그 말씀드린 바로크 시대에는요, 얘가 상당히 병폐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이 이런 오페라를 부르면은 오페라가 그 줄거리가 끊어지고, 왜냐하면 반복하는 저 A 부분을 너무나 장식을 많이 붙여서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 줄거리를 끊고 성악가의 기교만 주로 듣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우려를 많이 표했던 그런 악곡입니다. 그래도 이런 다카포 아리아의 형태를 취한다라고 하는 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오페라 아리아에 크게 반발을 해서 오페라 아리아를 변형시키고자 했던 사람이 글룩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에 기초를 해서 이 다카포 아리아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곡도 뒤에 나오게 될 금성출판사 교과서에 훨씬 더 자세한 악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8페이지 그리고 출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 부점 리듬을 이해해라 뭐 이렇게 한 학습 목표를 갖고 있고요. 이제는 몬 나르리라는 악곡입니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아리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은 대표적인 오페라 부파입니다. 희극 오페라이죠. 그래서 희극 오페라의 한 장면, 피가로가 백작의 하인인 케루비노를 놀리며 부르는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닥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이 출처가 어딘지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오페라 아리아, 지금 앞에서 보셨던 울게 하소서에 이어서 이번에도 오페라 아리아가 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 정도를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기곡으로 나오기에는 너무 짧아서 이래저래 이 곡이 어디 나오는 정도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심각한 애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여자의 마음입니다. 여자의 마음은 베르디 리골레토에 나오는 아리아입니다. 베르디의 리골레토에 나오는 아리아이고, 지금 왼쪽 페이지하고 오른쪽 페이지가 공교롭게, 그러니까 이제는 몬나르리와 여자의 마음은이 다 좀 경쾌하고 붙점이 붙고 뭐 이러는 노래 형태라서 선생님들 보시기에 노래가 맥락이 비슷할 수도 있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리골레토는요 비극 오페라입니다. 뭐 베르디의 대표적인 그 초기 일기 오페라의 하나이고요. 이 만토바 공작이라고 하는 사람의 바람기 때문에 리골레토라고 하는 그 아주 가난하고 그 몸이 안 좋은 그 사람이 딸을 지키기 위해서 악정구투하다 딸을 잃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건 오페라 세리아 비극 오페라로 보셔야 되는 악곡입니다. 이 곡 역시도 선생님들께서 노래를 좀 불러보시는 거 외에는 그닥 저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서요. 리골레토에 나오는 악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책이 좀 바뀌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지금 이 순간이라는 악곡이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이 곡 역시도 서울에서 이미
실기 시험에 나왔던 악곡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D 메이저로 되어 있는데요. 고등학교 교과서 중에 아침나라 같은 경우에는 E 플랫 메이저 악곡도 나올 겁니다. 흔하지는 않은 곡인데 이미 실기에서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은 악곡이 한번 출제가 된 바가 있죠. 뮤지컬 지킬과 하이드, 지킬 앤 하이드에 나와 있는 악곡입니다. 자신의 몸을 생체 시험에 바치는 한이 있어도 이걸 끝을 내겠다라고 외치는 지킬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 이런 거를 뮤지컬에서도요. 뮤지컬에서도 아리아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뮤지컬에서 넘버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뮤지컬 넘버다라고 이야기할 땐 되게 뮤지컬에서 좀 중요하고 널리 알려진 노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 뮤지컬을 대표하는 악곡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킬 앤 하이드도 굉장히 유명한 그 문학 작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 이거 뭐 책이 있으시나 없으시나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은데, 유명한 문학 작품에 기반을 둔 뮤지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리에라는 사람의 레베카라는 작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많은 작품들이 뮤지컬에서 대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캐츠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요건 캐츠는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의 대표적인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문학 작품에 기반을 두어서 아주 탄탄한 대본을 갖고 있는 뮤지컬을 부를 때 북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너무나 사실 느슨한 개념이어서 어느 게 북쇼인지를 말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북쇼가 지금 보시는 요거 두 개예요. 레미제라블하고 캐츠하고요. 북쇼다라고 하면 대본이 도드라지는 뮤지컬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교육과정 많이 그러니까요. 음악과 문학이 융합된 예를 한번 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꼭 요 틀대로 외우지 않으셔도 되니까 선생님들께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학작품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가곡도 있고,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같은 작품도 있고, 문학작품을 그대로 음악으로 표현하기보단 문학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기악곡인 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같은 작품들도 있고, 문학작품 속에 음악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톨스토이의 크로이츠 소나타 같은 예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 외에도 토마스 만 같은 사람 이야기 많이 합니다. 토마스 만이 음악을 가지고 모티브로 해서 소설을 쓰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네, 뭐 요즘 교과서에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냥 토마스 만이라는 소설가가 대표적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게 선생님들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고요. 우리나라 뮤지컬입니다. 영웅인데요. 오상준 작곡의 영웅이라고 되어 있는 악곡 출처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영웅은요, 교과서에 좀 여러 곡이 실려 있습니다. 안중근과 관련된 뮤지컬이기도 하고요. 자, 그 영웅은 지금 보고 계신 악곡 외에도 누가 죄인인가, 사랑이라 믿어도 될까요? 뭐 이런 제목들이 붙어 있는 넘버들이 비교적 좀 널리 알려진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같은 거 찾으시면 상당히 많은 그 노래들이 나와 있을 테니까 좀 힌트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뮤지컬 악곡이 나옵니다. Seasons of Love이라는 노래입니다. Seasons of Love은 뮤지컬 렌트에 나오는 악곡입니다. 뮤지컬 렌트에 나오는 악곡이고, 이 악곡은 중고등학교 교과서 합쳐서 한 5번 정도 나오니까 결코 빈도가 없는 교과서는 아닌 거, 악곡은 아닌 거죠. 선생님들 이 곡은 반드시 한번 전문가들이 부르시는 거를 들어서 리듬을 좀 익혀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게 쉼표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리듬도 되게 많이 쪼개지고 그래 가지고요. 바로 저희가 리듬 치게 하면서 노래를 익히는 것보다는 한번 부르는 걸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렌트는 가난한 예술가들과 철없는 아가씨가 살고 있는 뉴욕에서 집세를 못 내서 쫓겨날 지경인 그런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젊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을 현대화 뮤지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주인공 이름, 여자 이름이 미미예요. 네, 미미여서 저희가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요걸 모티브로 했구나라고 하는 게 금방 느껴지는 그런 교과서, 그런 악곡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I Have a Dream 이라는 뮤지컬 넘버가 실렸습니다. 할 얘기 별로 없습니다. 맘마미아에 나오는 주요한 뮤지컬 넘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맘마미아는 아바라는 옛날 그 스웨덴 출신의 그룹이 만든 노래를 가지고 다시 줄거리를 세워서 만든 주크박스 뮤지컬입니다. 주크박스 뮤지컬은 옛날에 동전 넣으면은 음악이 그 CD가 뚝 내려와서, CD는 아니었죠. 그 당시 음반이었죠. 그래서 동그란 도너츠판이 뚝 내려와서 음악을 틀었던 것처럼 미리 다 준비되어 있던 악곡들을 가지고 줄거리를 해서 만들어서 노래를 갖다가 기존에 있었던 노래를 갖다 붙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뮤지컬을 주크박스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요즘 뭐 그날들 광화문 연가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뮤지컬들 중에 주크박스 뮤지컬이 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뮤지컬 하면 제일 유명한 곡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오페라의 유령이 이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자, 이 뮤지컬이 앤드루 로이드 웨버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다느니 이런 이야기 정도 하는 거 외에는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출처 찾아서 악보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지구촌 민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민요는 한번 모아가지고 프린트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민요 선생님들께서 한 번씩 보시게는 될 텐데 얘 좀 한번 봐주시죠. 볼가강의 뱃노래입니다. 출처는 이렇게 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오늘 드린 프린트의 6페이지에 보시면 볼가강의 뱃노래 유튜브 링크를 받아 놓았을 겁니다. 그냥 볼가강의 뱃노래라고 치셔도 되고요. 프린트 상태에서 링크가 걸리면은 걸렸으면 좋겠는데 링크가 걸리면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볼가강이 굉장히 거친 강인데 글로 가끔 상류로 올라가야 되는 배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배가에서 끌었답니다. 배를 끌어서 강가로 끌고 올라가서 그때 만들어진 노래가 볼가강의 뱃노래라고 해서 아주 남성적인 그런 뱃노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나오는 악곡은 거의 모든 교과서에 있다시피 한 그 중국 민요 모리화인데요. 모리화는 자스민 꽃을 뜻합니다. 자스민 꽃을 뜻하는 노래로 차밭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에 등장을 할 정도로 중국 하면 가장 유명한 민요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보시면 이 교과서에 이렇게요. 숫자가 적혀 있는 악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숫자가 적혀 있는 악보는 도, 레, 미, 솔, 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1, 2, 3, 4, 5 이렇게 해서 붙입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하면 도 1, 2, 3, 4, 5, 6 한 옥타브 위는 숫자 위에다가 점 찍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적은 악보입니다. 중국의 옛날 악보들을 이렇게 적었다고 해서 그걸 잠깐 좀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잠깐만 보셔도 그냥 그 얘기구나 라는 거 느낌으로도 금방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민요 모리화라고 하는 민요가 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출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요. 멕시코 민요 라쿠카라차입니다.
자, 그래서 그 멕시코 혁명 때 노래가 불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가락은 스페인 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멕시코 혁명 때 이 노래가 많이 불렸고, 라쿠카라차는 바퀴벌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당시의 민심 그리고 사람들의 끈질긴 생명력 이런 것들을 뜻하는 노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쿠카라차도 제가 선생님들 보시라고 그 유튜브 링크를 좀 걸어놨을 겁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출처는 이렇고요. 원래 흑인 연가 선율이었는데 여기다가 노래를 만들어서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입니다. 별로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많이 실려있는 악곡입니다. 버터플라이입니다. 국가대표라고 하는 영화에 삽입되었던 악곡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라는 곡인데요. 시크릿 가든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해서 널리 알려진 곡이고요. 실기시험에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조성으로 교과서에 지금 여러 개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 이 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 보여드린 건 B플랫이고 앞으로 꽤 다양한 조로 많이 보시게 될 거다라는 것 때문에 드렸습니다. 자, 너무 과하지 않은가 싶기는 한데요. 4권에 실어놨습니다. 리얼리티라는 곡입니다. 지금 번역된 가사도 없고 영어인데다가 리듬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실기시험에 나올 정도의 악곡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곡은 라붐이라고 하는 옛날 영화와 써니 최근의 영화 우리나라 영화에 실려 있다라고 해서 잠깐 보여드립니다. 이 교과서 44권 중에 유일하게 이 교과서에만 실려 있는 악곡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될 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선생님들께요. 제가 그냥 정말 빠르게 보여드리면서 넘어갈 건데요. 서태지의 너에게 라는 곡이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그냥 개성있게 노래 부를 수 있다 정도이고 교과서에 가끔씩 실려있는 대중음악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제이슨 무라즈의 곡입니다. I'm Yours라는 곡입니다. 자, 뭐 요 정도 악곡들이 지금 실려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있고요. 다음 넘어가시면 이 교과서에만 유일하게 실려있는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라는 곡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Let It Be. 너무나 유명한 비틀즈의 노래입니다. 네, 앞으로 대중음악 하실 때 이 곡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를까? 더는 뭐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정도만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시면 이제 경복궁 타령인데요. 경복궁 타령은 대표적인 경기도 민요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민요이고 자진 모리장단 혹은 자진 타령장단을 붙여서 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진 모리장단으로 되어 있는 교과서들이 좀 있고요. 자진 타령으로 되어 있는 교과서들이 좀 되어 있을 겁니다. 경복궁 타령 나오면 선생님들께 드릴 말씀은 몇 가지로 압축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곡이 어떻게 나온 곡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백성들에게 공사를 요구하면서 불리게 한 노래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역사적인 팩트로 하나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곡의 배경 이야기 하나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곡의 멜로디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곡은 에 하면서 쭉 끌어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개명창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개명창하면 제가 그냥 여기 펴놓고 마지막 부분으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라, 도, 레, 미, 솔 미, 미, 솔, 미, 레, 도, 라 하는 형태를 취해서 라도레미솔
즉 경토리 2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악곡입니다. 경토리 2형. 저희가 경토리 1형은 솔라도레미, 경토리 2형은 라도레미솔, 경토리 1형은 창부타령토리, 경토리 2형은 베틀가토리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베틀가토리로 되어 있는 경토리 2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잦은 타령인데요. 선생님도 여기 지금 교과서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8분의 12박자에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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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사실은 요 형태거든요.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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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렇게 붙는, 그리고 덩, 따의 액센트가 붙어서 잦은 타령 장단에서는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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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렇게 붙는 형태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교과서는 잦은 타령 장단이라고 하고 여기 보시면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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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 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잦은 모리에 더 가까운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잦은 모리 장단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이렇게 쓰고요. 잦은 타령은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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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그래서 유독 구박의 액센트가 뒷박까지 쭉 연결될 때 저희가 잦은 타령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통영 개타령인가 이런 악곡들처럼 개야 개야 이렇게 부르는 노래는 덩덩덩 따 이게 잘 가서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단을 많이 쓰고요. 지금 요거는 잦은 모리 쪽에 더 가깝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 이 악곡에서 에 하면서 시작되는 부분에 덩덩 덩덕덩덕 한번 쳤는데 뒤에도 계속 에 하고 이어지니까 재미없으니까 더덩 더덩 이런 식으로 붙여 쓰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변형 장단을 좀 줬습니다. 자, 잦은 타령까지 지금 세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보셨죠? 악곡의 기원, 그 다음에 경토리 2형, 그 다음에 잦은 타령 장단 세 번째. 잦은 타령 장단이든 잦은 모리 장단으로 보든 우리가 이 곡에서 더 신경 쓰고 봐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금 타이가 붙어 있는 거 신경 쓰시지 말고 남문을 열고 이렇게 해요. 남문을 열고 지금 8분의 10박자는 한,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남문을 열고 이런 식으로 붙어 있으면서 얘는 4분음표가 붙어 있는 그런 악곡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분음표 형태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치셔도 되고 남문을 열고 액센트를 주지 않고 치신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칠 수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문을 열까지는 덩덩덩덩 하면서 쳐서 악곡에 붙어있는 액센트도 살리고 가사 붙임새도 살리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덩덕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에다가 끼워갖고 덕을 치게 되면 매우 지저분해지고 노래에도 살지 않겠죠. 요거를 남문을 열 부분에 덩덩덩덩 붙여치는 요 방법을 우리가 말 붙임새에 맞춰서 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말 붙임새에 맞춰서 장단을 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붙임새에 맞춘 장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두 박 가는 거를 2소박 혹은 3박으로 볼 수 있는 건 3소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남문을 열고는 교과서에서는 3개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여기는 이렇게 묶어서 세수로 보실 수도 있고 아까 제가 표시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끊어서 2개가 연결된 것처럼 보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말 붙임새에 맞춰서 연주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제가 경복궁 타령에서 드릴 말씀은 다 드린 듯 합니다. 자, 오돌도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제주도 민요입니다.
제주도 민요이고요. 오돌독이는 제주도 민요는 솔라도레미로 된 애도 있고 라도레미솔로 된 애도 있고 그 멜로디는 경기 민요랑 되게 비슷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악곡의 선법적인 특징보다는 가사에 나타나는 특징을 주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금성에도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오돌독이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부가입니다. 농부가는 선생님들께서 항상 연결해서 보셔야 될 곡이 있는데요. 중모리 장단의 농부가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중중모리 장단의 잦은 농부가라고 해서 빠른 노래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 하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사를 놓고 보시면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실 텐데요. 여보시오 농부님네로 시작하는 매기는 소리를 갖고 있는 것은 그냥 농부가 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모리 장단이고 그 다음에 아나 농부 말들어 라고 시작하는 악곡은 잦은 농부가입니다. 그래서 느린 것과 빠른 것을 연결해서 부르는 농부가의 형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과서에서도 나오는데요. 판소리 춘향가에서 불리면서부터 널리 알려진 민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소리에서도 농부가를 부르고 있는데요. 그 농부가는 상당히 어려운 농부가이죠. 자, 그래서 그 판소리에서도 불리던 노래가 민간의 민요를 부르시는 분들이 그냥 사람들 즐겁게 부를 수 있는 형태로 좀 많이 약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가 수심가가 나오는데요. 수심가는 서도민요의 대표적인 악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농부가가 잦은 농부가를 끌고 있다면 수심가는 뭘 같이 갈까요? 역금수심가를 같이 가야 합니다. 역금수심가는 템포도 템포지만 가사를 훨씬 더 촘촘하게 노래 부른다 라고 해서 역금수심가 라고 해서 역금 형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금수심가도 있고 수심가도 있고 이거 두 개는 아주 느리게 부르는 수심가 구슬프게 부르고 좀 가사를 촘촘하게 엮어서 부르는 형태의 역금수심가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악곡 다 아직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실기시험에 나온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좀 불러는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자백이 나오는데 뭐 수심가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해요. 자, 선생님들 여기 와보십시오. 수심가 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심가 톨이 서도 지역의 민요는 레미솔라도를 구성음으로 합니다. 레미솔라도가 구성음인 것보다 사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라를 떨어준다 라는 사실이 될 겁니다. 라를 떨어준다 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요 두 곡을 좀 많이 보고요. 수업은 요 다음에 나오는 강원도 아리랑은 금성 가서 보기로 하고 뱃노래도 금성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금새야라는 악곡이 있습니다. 종금새야는요. 천재하고 중학교 교과서 한 권 정도 더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거의 없는 악곡이고요. 강원도 삼척에서 나오고 있는 향토민요라고 알려집니다. 선생님들 향토민요는요.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널리 알려진 민요는 흔히 통속민요라고 부르는 형태인데요. 그 지역의 전문 소리꾼이 전국에 유행을 시키는 민요다. 그러면 통속민요라고 부릅니다. 그에 비해 향토민요는 그 지역적인 특징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 동네 사람들의 뭐 방언이 많이 섞여 있고 사투리가 많이 섞여 있기도 하고 이런 악곡들인데요. 특히 어떤 특정 지역에서 무슨 농사를 짓거나 어로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연계된 악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런 악곡입니다. 자, 그래서 통속민요하고 향토민요 비교해 놓은 페이지가 잠깐 좀 나오고 있을 텐데 뭐 이 정도 차이가 있다 정도를 옆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60페이지서부터는요. 선생님들 어마어마하게 판소리 악곡들이 잠깐 좀 나올 텐데요. 60페이지, 61페이지는 뒤에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는 악곡들이어서 잠깐 좀 뛰어가려고 합니다. 이거 두시고요. 예, 좀 한번 보겠습니다. 북천이 말딱하늘입니다. 이번 교과서 바뀌면서 이 곡처럼 또 되게 많아진 곡도 없을 겁니다. 예, 조선시대 임제라는 선비가 만든 노래 시인데요. 그 시를 노래로 만드신 분은요, 김기수 선생님이십니다. 김기수 선생님 소개는 금성교과서에서 보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김기수 선생님께서 이 곡을 지금 보신 것 같은 그 형태로 편곡을 하셨는데요. 옛날의 노래를 가져다가 새로운 곡조를 붙였다라고 해서 김기수 선생님께서 이 책의 이름을 악보 밑에 있습니다. 고가신조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뒤에 나오는 금성교과서에서 보시게 될 거라서 예, 금가신조라고 합니다. 이 북천이 말딱하늘은요, 한우가라고도 부르는데요. 한우 하면은 추울 한자에다가 저희 소환 대한 하면서 춥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춥다, 차다, 우는 비, 찬비입니다. 찬비라는 건데요. 한우는 어느 기생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오날은 찬비 맞으며 얼어잘까 하노라 라고 하는 가사 안에 자신이 알고 있는 기생의 이름을 붙여 놓았고요. 이 기생 역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노래로 화답을 했다는데요. 시가 있습니다. 어이 얼어자리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시이고요. 이 시를 가지고 다시 김기수 선생님이 노래를 붙이셔서 만든 것이 어이 얼어자리라고 하는 악곡입니다. 이 두 개의 악곡은 서로 연관성도 있고 해서 예, 실제로 책에서도 교과서들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교과 내용학 교재에서도 두 곡을 맞붙여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6페이지에는 북전이 말딱하늘과 어이 얼어자리에 유튜브 링크를 제가 걸어드렸습니다. 이 강의를 하면서 처음부터도 이거 하면 좋겠다. 나도 유튜브로 나가니 유튜브 링크를 많이 걸어드리면은 그냥 그때그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마지막 링크 어이 얼어자리는 북천이 말딱하늘을 부른 다음에 화답하는 형태로 동영상이 마침 되어 있어서 같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두 곡에서 좀 공통점이 있는데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2부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통 서양 음악은 2부라고 이야기를 하면 3도나 6도 많이 쓰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4도, 5도 음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래야 좀 더 국악적인 느낌이 나타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 독특한 음정 간격들이 나타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노래 몇 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흥얼흥얼 불러보시면 금방 좀 알아보실 수, 이렇게 익혀보실 수 있는 노래이고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북천이 말딱하늘이 뜨긴 뜨더군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니까. 그래서 기회 되시면 그것도 좀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락짓기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교과서에서 악곡 관련돼서 제가 드릴 주요한 말씀들은 거의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조금씩 좀 다른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교과서 97페이지부터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다른 교과서에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 교과서는 악곡들을 좀 보여드리는 쪽이었고 그 외에 몇 가지 좀 확인해 드려야 될 것들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96페이지는 교과서 96페이지는 국악사 관련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교과 내용학 책 저걸 안 드리고 있어요. 거의 내용은 다른 교과서들과 전혀 다를 게 없어서 여기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요거는 그냥 하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향가 아시죠?
통일신라 시대 때 향가가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향가는 현재 20몇 곡 정도가 전해진다 그러나 뭐 그러고 있을 텐데요. 균여전,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균여전이라는 책과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다는 저희 교재를 포함한 많은 교과서들의 내용을 일단은 그대로 좀 수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들어는 본 3대목이라는 애 이름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3대목은 향가 모음집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책이 있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만 현재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과서에서 보시더라도 향가가 3대목에 있다. 3대목은 모음집으로 이름이 전해지고 있고요. 균여전과 삼국유사에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국악사 수업을 했는데요. 국악사 수업보다 교과서 내용은 훨씬 더 작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퀴즈 문제를 드리더라도 그렇게까지 뭐 못 알아보실 정도는 아니실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4페이지로 좀 가보시죠.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는요. 찾으신다면 1권에 62페이지에 있습니다. 62페이지에 있고요. 자, 저 드릴 말씀은 여기 보시면 나오는 남창가곡 동창이 밝았느냐 요 악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뒤에 이어질 금성교과서가 얘보다 훨씬 더 악보가 좋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악보 쓰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는 요 표만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곡하고 시조를 비교해 놓은 표인데 워낙 많이 보신 표죠. 그래서 가곡은 5장 형식이고 시조는 3장 형식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많이 보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곡은 16박 장단을 쓰거나 10박 장단을 쓰는데요. 16박으로 되어 있는 곡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16박만 쓰고 10박 장단으로 되어 있는 곡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10박 장단만 씁니다. 이 10박 장단으로 되어 있는 악곡이 대부분 편이나 편 형식이라고 주로 부르죠. 저희가 뺀장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장단 이야기 나올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비해 시조는 5박 8박 장단을 그 악곡 안에서도 혼합해서 씁니다. 588, 58 뭐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5박과 8박 장단을 섞어서 쓴다라고 하는 거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곡은 평조 가곡이 있고 계면조 가곡이 있다. 평조 가곡과 계면조 가곡이 둘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조는요, 선생님들 계면조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서 아주 손으로 꼽을 정도의 평조 시조들이 있기는 있는데 얘들이 이렇게 둘을 나란히 늘어놓을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너무 소수고 그거는 원래 시조의 형태라기보다는 훨씬 더 그냥 개량된 형태라고 보아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에서 소개를 할 적에는 사무음계의 계면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주 가곡 반주는 관현악 반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현악 반주 대신에 세악 반주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가야금, 검은고, 세피리가 들어가는 음량이 작은 반주입니다. 가야금, 검은고, 세피리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국악에는 항상 들어가는 애들이 있는데요. 대금, 해금, 장구 벌써 이렇게 붙이시면 6개죠. 자, 6개 가야금, 검은고, 세피리 대금, 해금, 장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양금이나 단소 같은 악기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설명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출처만 보여드리면서 잠깐 넘어갈게요. 김죽파류 가야금산조입니다. 김죽파류 가야금산조는 2권 125페이지 있습니다.
김죽파류인 것까지는 안 하셔도 되겠고 김죽파류인 것까지는 안 하셔도 좋으니 선생님들 이거 악보 보시면서 무슨 장단의 악곡이다 정도는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장단의 악곡이다 정도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악보 위에 있는 기호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어차피 저희가 나중에 한번 모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넘어갑니다. 이제 2주차이고 이제 시작인데 너무 선생님들 안 급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기호들도 모아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페이지랑 같이 연결해서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자, 악보는 좀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서 요 페이지를 잠깐 보여드리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이미 종묘제례학을 했으니까요. 이번 교과서 종묘제례학은 출처드렸고요. 악가무를 잠깐 설명을 해놨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번 보신 음악 감상과 비평이 훨씬 더 자세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내용들이 주로 요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좀 껑충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 124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죠. 라보엔과 렌트. 라보엔과 렌트를 따로 하나 만들어 놓은 챕터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요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아까 선생님들께서 보실 때 Seasons of Love이라는 노래가 나왔었죠. 그 Seasons of Love이 나오면서 사실 이 페이지하고 연관된 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라보엔과 뮤지컬 렌트를 비교해 놓은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830년대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1990년대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뭐 이러면서 잠깐 나와 있는 인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사실 될 내용이기는 해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두 개의 뮤지컬과 오페라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도를 잠깐 설명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악곡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한 이번 교과서에서 그래도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132페이지입니다. 자, 132페이지는요. 음악 속의 융합 탐구입니다. 선생님들께 지난주에 교육과정 말씀드리면서 드디어 교육과정의 성격 안에 성격이 교과 성격 구분하고 역량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거 있었죠. 다른 교과와의 연계, 다른 예술과의 연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과서이다. 이번 교육과정이 그런 교육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교과서 안에서 좀 독특하게 꼭 봐야 될 만한 내용들이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좋은 예가 되지 않으실까 싶어서 요걸 좀 잡아봤어요. 다른 교과서보다 많습니다. 음악과 문학입니다. 음악과 문학.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독일 가곡처럼 낭만주의 시대에 서정시가 함께 나타난 거, 우리 시조, 가사, 잡가, 별곡, 판소리 등등도 결국은 문학과의 연계가 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뭐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음악과 미술이 나왔습니다. 보통 선생님들 음악과 미술이라고 하면 그동안 뭐 많이 보셨어요. 저희 얼핏 생각할 때 음악과 미술이라고 하면 당연히 음악과 미술이니까 뭐 인상파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교과서 아주 독특하게 음악과 미술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흔히 말하는 믹스트 미디어를 예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 보시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믹스트 미디어는 20세기 후반에 가장 도드라지는 현대음악의 형상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단순한 음악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미술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작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AI로 금속 관악기들과 LED 조명이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마이크에다 대고 사람들이 소리를 내면 악기들의 소리로 변환이 되는 그런 작품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 예는 여기 있는데요. 2012년 작품이라고 하면서 Which is your brass라고 나오죠. brass voice라고 돼 있어서 너의 금관악기의 목소리는 어느 것이냐 뭐 이런 뜻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현대적인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술, 예, 현대 미술이죠. 저희가 뭐 미술관에 도착을 해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저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소리를 낸다든가 하는 것들은 상당히 예가 많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그런 예를 하나 주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음악과 수학 잘 상관없을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거 예 들어준 교과서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음계도 수학하고 관계가 있었다라고 바르토크가 3악장에서 피보나치 수열을 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피보나치 수열의 예를 지금 잠깐 들고 있는데 피보나치 수열은요. 피보나치 수열 자체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피보나치 수열은 1, 2 이렇게 있으면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하면은 그 다음 숫자가 나오고요. 앞에 있는 두 숫자를 더하면 그 다음 숫자가 나오고 또 그 앞에 있는 그 다음 숫자를 더하면 요 숫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2대 3, 3대 5, 5대 8 뒤로 다시 가볼까요? 13이 되겠죠? 8에서 13 8대 13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인간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황금비에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비에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을 응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피보나치는 아니잖아요. 여기까지는 피보나치 맞는데 여기까지는 피보나치가 맞는데 피보나치 수열을 응용을 해서 음악의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가 여기요. 나오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보시면 지금 이 피보나치 수열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기 위해 가장 황금비에 가까운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그린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클라이막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작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르톡은 이런 황금비를 활용한 음악 작법을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이걸 굉장히 복잡하게 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숫자를 지금 다 봐서 어떻게 맞추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활용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악과 공학의 예가 나오고 있는데요. 음악과 공학은 그루빙 기법이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도로에 홈을 만들었는데요. 그 홈을 가지고 마찰음으로요. 저는 이 도로를 달려본 적이 있는데요. 음이 아주 튠이 잘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 자동차가 진행이 되면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강원도 정선이 워낙 서늘한 지역이어가지고 한여름에 가도 별로 덥지가 않은데 뭐 하여튼 그 지역에서 상상하기 가장 좋은 노래인가 봐요. 그래서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뭐 이런 그 노래가 자동차 타이어로 이렇게 마찰을 해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예전에 그 아날로그 시대의 LP 플레이어가 그 저희는 흔히 플라스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합성 수지라고 하든가 수지요. 그걸 가지고 판을 먼저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홈을 파고 그 홈을 그 바늘이 들어가서 신호를 읽어가지고 음악을 재생했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도로에다 크게 파갖고 자동차가 지나가게 만든 것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음악과 공학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남준 선생님의 다다익선이라는 작품도 하나 예로 나오고 있는데요. 멀티미디어 작품이라고 믹스트 미디어 작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영상과 음악과 뭐 모니터 공학적인 것들이 다 결합된 형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교과서에는 좀 없는 예로 음악 속의 융합 탐구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천재 교과서에서는요. 다른 교과서들보다 좀 유독 도드라지거나 한번 보셨으면 싶은 페이지들은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지금 좀 뛰어넘어간 거는 저희가 쪽지 시험으로 퀴즈 문제 보시면서 좀 채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교과서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왔을 적에 제가 연결을 해드리고 할 테니까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